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장 클래스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세 번째 순서로요. 문자 열화 메소드, 그리고 캡슐화, 그 다음에 is, 그리고 equal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우리는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요, 객체를 만들 때 인스턴스 내부의 변수가 기본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언더스코어 init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얘는 이제 별도로 호출 안 해줘도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str 메소드, 이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객체가 어떤 이름과 색상 정보를 가지는지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앞서 잠깐 봤던 코드를 한 번 더 보면요, 프린트 나비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언더스코어 메인 그리고 cat 오브젝트 at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언더스코어 메인은 무엇이냐? 현재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수행하는 메인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6진수는요, 이 수행 중인 프로그램에 있는 cat 오브젝트의 id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tr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수 메소드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코드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에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는 특수 메소드 str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r 메소드는 아주 단순하게 이와 같은 문자열을 생성한 다음에 문자열을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인스턴스의 이름과 컬러 값을 출력하는 내용이죠. 그죠? 프린트 나비를 이용해서 무엇이 출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cat 나비 컬러 검정색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린트 네로 프린트 미미를 이용해서 각각의 고양이가 가진 정보들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조금 수정해 보면 이와 같이 각 고양이들의 정보가 조금 더 정돈된 형태로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str 메소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전의 코드는 이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 가지고 포맷 메소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역시 str 메소드가 수행된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포맷 해가지고 나비의 정보를 출력하는 플레이스 홀더죠. 그죠?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서 나비 정보를 출력하게 되면요, 언더스코어 str 이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호출돼서 수행됐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정의해 두었던 도구 클래스를 생성해 가지고, 그죠? 인스턴스와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이 기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캡슐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제 cat 클래스에다가 나이를 의미하는 age라는 속성을 부여했고, 그죠? 나비.age = -5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요, 값을 줄 수 있죠. 이 코드는 문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이라는 것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캡슐화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영어로는 encapsulation이라고 하는데, 클래스의 속성을 외부에서 접근할 때 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비라고 하는 객체의 age에 음수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4살에서 1살을 더 먹는 5살을 의도했는데, 그죠? 실수로 이렇게 된 거죠. 실수로 이렇게 됐지만 이 문법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런 값이 변경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데이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캡슐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약을 먹을 적에 요렇게 캡슐에 감싸진 약을 그죠? 먹게 되면 내용물의 정보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외부에서 함부로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한하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이를 설정할 적에 set ag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정의해 둔 다음에 이 age 값이 들어오면 age 값이 0보다 클 때는 제대로 할당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할당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et ag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나이를 요청할 때 여기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나이 값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name이라든지 age를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뭔가 제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쓸 때는 그냥 name이 아닌 underscore name이라는 우리가 상호 약속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내부 코드만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약속하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navi.setAge 엄수 5를 넣더라도 내부적으로 엄수가 되지 않도록 이 기능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ge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et xx와 같이 시작하는 이런 메소드를 setter라고 하고요. get xx와 같이 시작하는 이런 메소드를 get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캡슐화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멤버 내부의 변수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네임과 같은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속성에 대해서는 특수한 이름을 걸어주고 그것을 접근할 때는 set age와 같은 지정된 메소드로 접근하도록 해두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캡슐화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의 아이덴티티 연산자인 is not 연산자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객체는 id를 가진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id는 각각의 인스턴스를 구분 짓는 것이지요. 여기서 is 연산자는요, 두 인스턴스가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is not은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list A와 list B를 만들어 봅니다. 봤더니 내용물은 똑같네요. 그죠? 내용물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list A is list B 이 문장은 false가 되고요. 그래서 else 문인 이 코드가 실행되어서 실행 결과는 list A is not list B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id of list A 해가지고 얘를 출력해 보고요, id of list B 해가지고 list B를 출력해 보면 됩니다. 그걸 해보면 list A와 list B의 객체의 id 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객체의 id 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list A is list B는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equal 두 개의 연산자인데요, 이 연산자는 두 인스턴스의 속성값, 즉 인스턴스 변수값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이 인스턴스는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 속성값은 서로 같죠. 그것이 같기 때문에 이 등호 두 개의 연산자는 true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이 문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객체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긴 하나 내용물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 결과와 같이 list A equal list B는 true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도 이 is 연산자를 조회해보면 서로 다르다고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문자열 객체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A, B, C라는 내용을 가지는 문자열을 만들고 이 A라고 하는 이 참조 변수가 얘를 참조하고 있고요. B도 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불변 객체입니다. 불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의 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입니다. str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str 객체는요,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자 객체를 저장하는 표에다가 메모리 위치에다 넣어 놓아요. 그런 다음에 A하고 B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은 저장 장소를 참조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A is B 요 문장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불변 객체의 경우는 내용이 동일할 때 같은 객체를 참조한다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는요, 리스트 A 이꼴 1, 2, 3, 리스트 B 이꼴 1, 2, 3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는 객체를 만들어 보고요. 리스트 A is 리스트 B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수행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리스트 A의 id와 리스트 B의 id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트 A 그리고 등호 연산자 리스트 B를 하게 되면요,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이꼴 ABC, B 이꼴 ABC와 같이 문자열일 경우는요, ABC가 불변 객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A is B는요, 참이 됩니다. 즉 A가 참조하는 객체와 B가 참조하는 객체가 동일한 객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연산도 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코드는 어떨까요? 정수 객체는 같은 값을 가질 때 같은 객체를 참조할까요? 서로 다른 값을 참조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인 str 특수 연산자라든지 등호 연산자, 그 다음에 id, 그리고 불변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